아까 내적의 뜻에 대해서 했었어, 그렇지? 내적이 뭐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했고, 네. 이렇게 문제를 뭐 많이 풀진 않았던 것 같아, 그렇지? 네. 숙제가 저번에 있었나? 네. 305부터 307이 있었고요. 이게 312부터 398까지 있었어요. 근데 스텝 2도 숙제하는 거였어요. 스텝 2? 네. 스텝 2는 하는 거지, 스텝 3 안 하고. 안 했어요. 뭐를? 스텝 2. 죽어. 죽어. 일단 질문 있어? 질문 통과 중에 있으니까. 7번. 307번. 사각형 OBCA, OBCA가 있고 대각선의 교점은 P라고 한대. 그래서 대각선이 이렇게 있고 이런 P라고 한다. 이때 OA 벡터를 A 벡터라고 하고 이것을 A 벡터라 한대. 그리고 OB 벡터를 B 벡터라 하고 이거는 B 벡터라 한대. 그리고 OC 벡터를 뭐라고 했냐면 3분의 4 A 벡터에다가 4분의 3 B 벡터를 더했고 OP 벡터가 K의 OC 벡터가 있다. 근데 K를 구하시오. 이거는 그 내분점 좌표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A와 B 벡터를 적절히 더해주면 여기로 가지. 그렇지? 그러니까 A의 내분점이 정피잖아. 몇 대면 내분점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저 점으로 갈 거 아니야. 네. 그렇지? 그러면은 봐봐. 만약에 A 그 점피가 A, B의 n 대 n 내분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네. 그럼 OP라고 하는 벡터는 A, B의 내분점 벡터가 되고 OC 벡터는 그 벡터와 방향이 같기 때문에 평행하는 벡터가 돼서 실수배에서 같아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표현이 그 표현이거든. 실수배에서 같아진다. 그럼 이게 몇 대 몇인지를 알면 되는 거지? 네. 몇 대 몇인지 알면 되고 이 B가 몇 대 몇인지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몇 대 몇인지 한번 구해봅시다. 저번에 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뭘 보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벡터가 이렇게 돼 있어. 이거는 반드시 내분점 벡터지. 왜냐면 mn이고 m 플러스 n이니까 개수를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알겠어? 네. 그럼 얘를 통분해볼게. 통분해보면 12분의 2니까 4 곱했지? 16a 벡터가 되고 여기는 3 곱해 9b 벡터? 네. 그치? 이거는 내분점 벡터가 아닌 거지. 네. 왜냐면 얘랑 더해서 12를 넘어갔잖아. 맞아? 네. 그러면은 얘가 내분점 벡터 되면 어떻게 해주면 돼? 어떻게 해주면 돼? 이걸 20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내분점 벡터가 되는 거지. 개수의 합이 같아야, 분모랑 같아야 돼. 얘처럼. 4 더하기 1, m 플러스 n. 그치? 네. 그치? 그럼 얘는 몇 대면? 16대 9 내분점이지. 맞아? 그러니까 얘한테 뭘 곱해주면 되느냐? 그러니까 얘가 뭐야? 얘가 OP 벡터인 거야. 이해돼? 이해되지? 네. 그럼 걔한테 뭘 곱해야 얘가 되냐 이거야. 뭘 곱하면 얘가 돼? 12분의 25 곱하면 걔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이게 50 벡터. K가 12분의 25.
그치? 근데 답에 12분 25분. 아 거꾸로 돼 있잖아. 얘는. OP는 K50이니까 거꾸로 돼 있잖아. 아, 25분의 12. 된 거야? 네. 뭐 한 건지 알겠지? 네. 또 저번 거 어떻게 돼요? 어. 3번이요. 몇 번? 3번이요. 303번? 91페이지 말하는 거? 네. 저번 거 아니에요? 저거. 304번은 쌍수선이니까 풀지 말라고 했던 거고 303번은 타원이니까 풀 수 있는 거 같지? 네, 요거는 장축이 얼마야? 장축이? 2, 4. 그치, 그러니까 2A니까 4지. 그러니까 A는 2지. B는 1이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A가 2고 B가 1인 이런 타원이 될 거고. 그러면은 여기는 루트 3이지? 네. 루트 3? 이 정도 찍으면 될까? 자, 저렇게 찍으면 저게 초점이 될 거야. 자, 그럼 저 상태에서 이 타원 위의 점 P가 OP 플러스 OF. 자, 1을 만족하는데 OP 플러스 OF. 절대값이 뭐다? 1을 만족합니다. 그때 성분 PF의 길이는 K. 성분 PF의 길이는 K. OK를 구하시오. 그 OP 곱하기 OF라고 되어 있는데 생각해보면 OF의 길이는 이미 정해져 있지? 이게 F잖아. 잠깐 문제가 얘를 맞지? 네. 여기가 F고 원점이 여길 거 아니야. 그럼 얘는 길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이걸로? 맞아? 네. 그럼 얘랑 누군가를 더해서 크기가 얼마였으면 좋겠다? 2였으면 좋겠다 이거잖아, 그치? 저거를 이렇게 쓰자. 그 약간의 꼼수가 좀 필요한데 이게 되려나 모르겠다. 빼기를 만들어 줄 거거든. 그러니까 OF라고 하는 건 여기잖아. 그치? 그리고 이거는 말 그대로 벡터이기 때문에 벡터의 평행 이동에 의해서 얘네들은 OF라고 쓸 수도 있지만 여기 F 다시라고 하면 마이너스 OF 다시라고 써도 되고 맞지? 왜냐면 OF 다시가 이거고 이거랑 방향이 반대야. 그치? 네. 그렇게 쓴다고 하면은 저거는 OP가 되고 마이너스 OF 다시가 되는 거 맞아?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평행 이동을 해서 얘는 F-5에 5랑 OF 같잖아. 맞지? 네. 그래서 요거를 바꿔도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바꾸면 어차피 다시 바꿔줘야 돼 이걸로. 자,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저걸 쓰려고 하는 거야. AB 벡터는 OB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와 같지. 그러니까 우린 요 패턴을 어떻게 기억하냐면 앞에 것이 같고 가운데가 마이너스면 하나의 벡터를 쓸 수 있다는 거거든. 맞지? 네. 근데 얘는 앞에 거는 같은데 부호가 다르지. 그러니까 그거를 억지로 저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야. OF랑 같은 벡터를 찾아서, 그치?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네. 그러면 얘랑 같으니까 이 상태로는 우리가 해석하기가 좀 어렵고
이렇게 바꿔놓으면 어때? 이러면 할만한 거지. 네. 왜냐면 얘는 보니까 F-5 P잖아. 이게 1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 뜻을 한번 이해해보자. F-P가 1이라는 얘기는 F'는 고정점이고 점 P는 움직이는 점이잖아. 네. 그럼 P가 어디 있냐면 F를 기준으로 해서 반지름 1인 원을 그리면 그 원 위에 점 P가 있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여기가 F-잖아. 여기서 반지름 1인 원을 그려줘. 그러면은 여기가 저기니까 마이너스 3이니까 조금 이쪽으로 가서 원점은 못 가겠지? 이만큼 간 거니까. 그리고 이 왼쪽을 넘어가서 이렇게 찍혀서 이런 식으로 원이 하나 그려줘요. 반지름 1인 원. 내가 비례를 좀 안 맞춰서 그렸더니 좀 거지 같긴 한데 아무튼 저렇게 원이 하나 그려지고 저 원 위에 뭐가 있다? 점 P가 있다 이 얘기야. 알겠어? 근데 얘는 점 P는 어디 위의 점이기도 한 거야? 타원 위의 점이기도 한 거지. 그럼 타원 위의 점이면서 동시에 저 원 위의 점이기도 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점 말하는 거냐면 이 점 말하는 거야. 그렇지? 맞지? 그럼 봐봐. 요 길이가 얼마야? 1이지? 네. 그럼 이때 이 길이가 얼마겠어? 3이겠지. 더해서 4 나와야 되니까. 맞죠? 그래서 PF의 길이가 얼마다? 3이다. 되는 거야? 그래서 조금 이런 것들이 조금 어떤 뭐가 좀 필요한데 좀 어렵다, 그지? 요 벡터를 전환한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좀 어렵긴 하다. 근데 요거 생각하면 돼. 주로 너희들이 요거 만들어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면 돼. 요거를 만들어서 푸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다, 그렇지? 저거를 핵심으로 생각하고 풀면 돼. 또 몇십 6번 저기 각이 등분선이라고 돼 있고 AB가 어쩌고다 라고 돼 있어. 그리고 맞춰서 자, AD는 NAB 플러스 NAC N-N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고 세상에 이게 5대3이잖아. 5대3 내분점이잖아. 네. 그지? 이게 뭐겠어? 이게 A 벡터. 이걸 B 벡터라 했을 때 얘는 뭐 D 벡터라고 해. 그럼 D 벡터는 D 벡터를 이거 무시하고 그냥 저거 보고 쓸게. 그럼 뭐야? 5대3 내분점 5 플러스 3에 5B 벡터 플러스 3A 벡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네. 또 이 크로스를 곱해갖고 하잖아. 맞지? 그럼 끝난 거지. 왜? A가 뭐? 이게 A잖아. 얼마? 8분의 3. 얘는 8분의
됐어? 잘못 썼구나. 그러니까 5대 3이라고 해서 얘한테 5 곱하면 안 돼. 이건 내부 정식할 때 이렇게 mx2잖아. 네. 거꾸로 곱하는 거야. 크로스로 곱하는 거야. 322번? 이게 손가락이 직업병. 손가락. A가 3,0이고 B가 4,7이고 C가 3,-2이고 그때 CA 벡터 플러스 BA 벡터에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한 식욕이라고 돼 있어. 그냥 더하면 이거 좌표처럼 더하면 돼 그냥. 그러니까 CA 벡터라 하는 거는 아까 저거 하면 돼. OA-OC. 이게 지금 A라고 하는 점을 줬고 벡터라고 하는 거니까 시점이 이제 위치 벡터 원점. 맞지? 좌표처럼 똑같이 작용하는 거야 이것도. 그래서 플러스 이거는 OA-OB 벡터. 좌표처럼 더하기 뭐 곱하기는 안 되겠지만 곱하기는 외적이냐가 있으니까 곱하기는 안 되겠지만 더하기 빼기 실수배 이런 것들은 똑같이 이용을 해. 그래서 그냥 3,0에서 해볼게 그냥. 이거는 A 2배 했고 6이고 이거 뺐어. 그럼 얘 거 뺀 거지 x가. 3 빼줘. 4 빼줘. 그 다음에 y 값은 A 2배 0이지. 얘 A 2배 한 건 0이지. 그럼 이거 B 거 빼주고 C 거 빼주고 7 빼주고 마이너스 빼주고.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2 이렇게 쓰면 돼. 됐지?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봐봐 A라는 점이 3,0이면 B라는 점이 4,7이니까 이거 그냥 차이 보면 돼. X 이게 AB면 AB 벡터는 여기로 가니까 1하고 7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1만큼 7만큼 요 벡터. 뭐 여기서는 B가 있구나.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또 다른 거? 이 끝난 거지? 네. 다음 거 해볼게. 요즘 몸이 건조해서 몸에 에이즈만처럼 뭐가 자꾸 나. 잠깐 방금 근데 몇 번 풀었었지? 322번 풀었었나? 안 돼.
보면 이제 그런 문제들이 가끔 있어. 그러니까 아까 한 거랑 똑같이 C 플러스 BA를 물어봤잖아. 그지?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요거를 바꿔주면 마이너스잖아. 이렇게. 그지? 네. 근데 바꿨을 때 얘가 같아지면 아까처럼 쓰면 되는 거야. 아까 그거 공식 같이. 그거 쓰면 되고 이거는 혹시 그건가 싶어갖고 다시 잠깐 생각이 들어서 봤는데 얘는 그냥 아까 한 것처럼 해야 되고. 내적 내적은 내가 숙제 하나도 안 냈나? 안 냈지? 네. 내적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 뭐 벡터를 곱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어쨌든 곱하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곱하기 성질을 분배도 해야 되고, 그렇지. 보통 스칼라 곱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었고, 그렇지. 그래서 왜냐면 그 곱하기의 결과가 뭐가 나와서 스칼라가 나와서 그래서 그거는 너네 a 곱하기 이렇게 쓰면 a 곱하기 b라는 생각이 들잖아. 그렇지. 만약에 너희들이 저거 뭐야 지수력을 풀고 있는데 로그 3 곱하기 로그 2 하면 곱하기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네. 그렇지? 그러면은 안 쓰기도 하잖아. a 곱하기 b를 그냥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지만 a, b라고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그런 감성으로 해서 이 벡터를 내적을 접근하면 절대 안 되고 그래서 요거는 기호를 절대 빼먹으면 안 된다. 알겠지? 왜냐면은 다르니까. 크로스랑 다르니까. 그렇지?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는 거고 그리고 정확하게 점 찍어줘야 돼. 정확하게. 원래는 이게 또 이렇게 동그라미인 거랑 색칠이 돼 있는 거랑 또 이게 또 달라요. 골 때리지 아주 그냥. 그지? 근데 뭐 그런까지 저기 하진 않을 거고 그렇다고 뭐 동그라미 열심히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어쨌든 좀 큰 느낌으로 써주면 될 것 같아. 그치? 그렇게 써주면 될 것 같고 공식을 저번에 내가 아마 유도를 해줬을 거야. 그치? 그래서 A 벡터가 x1, y1이고 B 벡터가 x2, y2일 때 공식을 한 3개 정도 써줬던 것 같아. 첫 번째는 얘네들을 좌표가 나와 있어 위치 벡터가 나와 있는 경우에는 x 값끼리 곱하고 y 값끼리 곱한다 그랬어. 그렇지?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 곱하기면 분배가 되니까 다 곱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x 성분과 y 성분은 서로 수직하기 때문에 서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내적 값이 0이라고 했어. 그래서 걔네들을 쓸 필요가 없는 거지. 원래는 있는 건데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어차피 0이라서. 그렇지? 어차피 0이라서. 그리고 어떻게 쓴다? 만약에 얘네들이 그림상으로 길이가 주어져 있고 각도가 주어져 있는 경우에 좌표 주어져 있으면 이렇게 쓰면 되고 길이랑 각도가 주어져 있으면 A의 길이, B의 길이에다가 뭘 붙여준다? 코사인 세타를 붙여준다. 그렇지?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같으니까 이것분의 이거 써갖고 코사인은 얼마다? 뭐 이런 것들도 가능했었지.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되는 거야? A의 절대값, B의 절대값 분의 A, B의 벡터의 내적이 되고 요분을 이걸 갖다 쓰는 것도 하나의 공식이 되겠지. 그렇지? 아무튼 내적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고 두 가지를 비교해서 모두 구할 수 있다. 걔네들이 이루는 각도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내용을 배우면 너희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 만약에 이 점이 1,3이야. 요 점이 5,1이야. 각도 구하래. 그치? 네. 물론 정상이 제정신으로 박혀 있는 사람이면 그치? 요 길이 구하고 길이 구해서 뭘 쓰겠어? 코사인 법칙을 쓰겠지. 그치? 네. 코사인 법칙이 뭐야?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에서 뭘 빼주면 마이너스 2배하고 이거 코사인 타 곱해주면 이거 제곱이다. 이게 코사인 법칙이야. 그렇지? 그걸 써서 정상인들은 그렇게 구하겠지만 그치? 내적을 배우면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내적 한번 구해볼게. 내적 얼마야? 5 플러스 3이니까 8이지. x끼리 y끼리 곱했어. 8이잖아. 그치? 그래 왜? 근데 이 8, 얘가 8인 거야. 그럼 얘는 뭐야? 이 길이. 그럼 이 루트 10이고 이거 얼마? 루트 26. 그지? 곱해. 그럼 루트 260. 뭐 나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코사인을 구할 수 있는 거지. 맞지? 이런 것들을 하겠다. 이게 이 단원의 주 내용이고. 그 문제를 풀어볼게. 문제 유형 3번에 유형 3번 문제를 풀어볼게. 334번. 사실 내가 이 벡터를 수업을 한 게 마지막에 5년 전, 4년 전, 5년 전이라고 했지? 근데 요즘에 얘가 뭐가 나오는지 잘 모르거든?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수능 문제도 풀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몰라 사실은. 최근 경향은 좀 너희들 가르치면서 공부를 나도 좀 하게 되겠지만 그 5년 전에 주로 나오던 것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보통 거의 내적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들이거든. 이제 내적 어떤 거에 내적의 최대 최소를 묻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주로 내적을 할 때 뭘 해서 하게 되냐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분해해서 하게 돼. 있지? 뭐 해서 한다고? 분해. 왜냐면 벡터는 분해할 수 있어. 왜냐면 더 할 수 있으면 분해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엄한 걸로 분해하진 않을 거고 당연히 뭘로 분해하겠어? x 성분과 y 성분으로 분해를 하겠지. 그치? 걔네들의 연산으로 바꿔주면 좀 편해지는 경향이 좀 있어. 이거는 몰라. 이건 해봐야 될 건데 한번 해보자. 그럼 얘는 지금 뭐냐면 AC 벡터니까 요 벡터지. 이거랑 DC 벡터니까 요 벡터지. 얘네들의 뭘 구해라? 내적을 구해라 이거야. 맞지? 쟤네들의 내적을 구해라. 근데 사실 개 쉬워. 얼마야? 9야. 그치? 왜? 얘를 얘한테 내려주면 3이잖아. 그게 여기서는 뭐야? 이 부분인 거지. 그치? 그래 왜? 저 부분인 거지. 얘랑 곱한 게 바로 뭐야? 얘한테 이 세타라고 치고 코사인 세타 곱하면 요 길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 곱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9야. 맞지? 근데 방향은 고려를 해줘야 돼. 방향은. 왜냐면 방향은 고려해줘야 돼. 둘 다 이쪽 사실은 얘가 여기다가 하는 게 좋겠지. 종점에 위치하는 것보다 시점에 위치하는 게 좋으니까 얘를 일로 옮겨주고 얘를 일로 옮겨주면 이거랑 이거니까 세타가 30도 맞지. 만약에 얘랑 얘였어. 그럼 30도 하라고 하면 안 돼. 얘는 뭐야? 일로 해서 30도가 아니고 뭐야? 150도야. 코사인 150도니까 마이너스 들어가겠지. 맞지? 되는가?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처음에 내가 문제를 보고 의도했던 거는 얘인지 몰랐어. 이건 너무 쉬운 거고, 문제를 좀 꼬아놓으면 좀 어려울 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만약에 이 상태에서 얘랑 얘를 내적한다고 생각해봐. 됐어? 네. 사다리 꼴이야 이거. 이 그림이 이상하네. 그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분해를 하는 거야. 얘를 어떻게? 이렇게. 얘도 분해를 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맞지? 네. 얘네들이 서로 곱해서 더하면 돼.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아니,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거랑 너무 같은 색을 썼네? 하나는 다른 색으로 해보자. 자,
주황색이랑 빨간색을 서로 내적을 할 거야. 그치? 근데 얘네들을 주황색 두 개 더해진 상태. 그치? 빨간색 두 개 더해진 상태, 이런 상태잖아. 근데 이렇게 봐봐. 이 XY 여기 했을 때 이렇게 곱한 건 당연히 얼마야? 당연히 0이지. 외적값이 0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네들끼리 곱해 더하고 얘네들끼리 곱해 더하면 끝나는 거지. 맞지? 네. 맞잖아. 이해되는 거야? 네. 보통 그런 문제들이 좀 많다. 분해해서 푸는 거. 분해해서 푸는 것도 좀 많고. 이거는 딱히 분해할 필요가 없긴 해. 딱히 없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하면 분해를 한번 해보자. 그래도 우리가 푸는 거에 연습을 좀 해볼게. AC 벡터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DC 벡터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AC를 뭐라고 쓸 거냐면, AC는 OC-OA지. 됐어? 근데 내가 이 O라고 하는 거는 내 맘대로 정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내 네. 맘대로 정할 수 있는 거는 O가 아니어도 되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럼 뭐라고 써? D라고 써, D. D라고 써도 되는 거지. 걔한테 뭘 곱해? DC를 내정을 하는 거야. 됐어? 네. 그럼 자, 정리해봐. 그럼 DC에 뭐가 돼? 제곱이 돼. 절대값 붙여야 돼. 왜 붙이는지 이따 얘기하고. 그럼 D 곱하기 뭐가 돼? DC. 근데 이거 서로 수직하지? 네. D랑 DC 수직하지. 그래서 0이야. 그럼 결국에는 이거 제곱하면 돼. 저기 이게 3이니까 여기가 9개지. 맞지? 됐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그냥 공식에 때려 박는 것도 되지만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저 내적 곱하기 뭐 하게 돼 있어? 분해해서 곱하게 돼 있어. 수직 성분을 만들어서 필요 없는 것들 날리는 식으로. 알겠지? 그런 방성. 여기 풀면 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연산 연습하는 거 공식 했으니까 그냥 연산 연습 나오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하나만 해보자. 뭐일까? 340번. 어제 우리 공식 선생님 340번. 그 벡터 A 벡터가 1,3이고 위치 벡터를 표현했지. B 벡터가 마이너스 1,2고 얘네들이 이런 각의 크기를 구하래. 각의 크기. 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항상 코사인 값이고 뭐 특수하기니까 구하라고 했겠지. 맞지? 한번 구해봅시다. 봐봐. 그러면 우리가 내적을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좌표 나와 있으니까 이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이 방식 저 위에 거 먼저 쓰면 x값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1, y값끼리 곱해서 플러스 6. 그래서 5가 될 거고 밑에 있는 방식으로 쓰면 얘네들이 각각의 절대값들을 곱해줄 거야. 그럼 얘는 루트 10이고 얘는 루트 5겠지. 된 거지? 네. 그럼 얘네들이 서로 어때야 돼? 같아요. 같아야 돼. 그럼 코사인 세타는 루트 50이니까 5루트 2지? 5루트 2분의 5가 돼서 루트 2분의 1이니까 2분의 루트 2가 되고 세타는 45도겠지. 45도는 좀 그래, 그치? 그치? 네. 45도 나왔네. 4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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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평행 조건과 수직 조건이고 평행 조건, 수직 조건 다 했어. 그냥 얘네들은 다 했던 것들을 그냥 끄집어 와서 한번 정리한 것뿐이야. 그래서 평행 조건 그냥 두 개 그냥 같이 세트로 같이 기억하면 되고 어떤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는 얘기는 기호로 쓰면 이런 거고 얘는 실수배했을 때 왜 이상하게 쓰였어. 실수배했을 때 같다. 다시 말해서 평행하다는 얘기는 벡터의 크기와 방향 중에서 뭐가 같다? 방향이 같다. 크기만 다르다. 크기가 다르니까 상수를 곱해서 크기를 같게 해줄 수 있다. 그치? 방향이 달라도. 이게 평행 조건이고 수직 조건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내접해서 뭐 나오면 내접해서 0 나오면 수직이야. 벡터의 수직 조건과 평행 조건이고 저게 다야. 그냥 대입해서 풀면 되는 거라서 큰 어려움 없을 거니까 해보고. 그래도 하나 풀어볼게. 뭘까? 347 하는 게 347. 아까 이거 제곱하면 왜 절대값 붙는지 얘기했어야 되는데 절대값을 붙는 이유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 거랑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곱한다고 생각하면 곱하기는 전개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접한다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맞지? 그러면은 A 내접 A인데 얘는 공식을 쓰면 이렇게 되겠지? 네. 같은 방향이라서 두 개 같은 벡터잖아. 그래서 코사인 0이에요, 0. 그렇지? 코사인 0 1이지. 코사인 0 1이지. 그래서 절대값 제곱 이렇게 쓰면 돼. 알겠지? 네. 왜 절대값을 굳이 왜 붙이나요? 자, 절대값을 붙이는 거는 왜 붙이냐고 생각하면 좀 저기한 게 왜 붙이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아직 벡터라고 하는 수체계에 대한 익숙함이 없는 거야. 저기 실수체계면은 붙일 필요가 없지. 왜냐면 복잡해지기만 하잖아. 절대값이 없는데 절대값을 굳이 붙이는 거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거 아니야? 근데 벡터는 그렇지가 않아. 왜냐면 벡터라고 하는 거는 크기와 방향 갖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값 붙인다는 얘기는 방향 신경 쓰지 말자. 그냥 크기만 두 배 제곱하면 돼. 이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붙이는 것이 훨씬 간단한 거예요. 벡터는. 붙이는 것보다. 왜냐면 벡터가 아닌 값으로 만들어주는 거잖아. 벡터의 절대값을 붙이면 벡터의 크기만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간단해지는 거라고. 우리는 간단해지는 방향으로 작성해 주는 게 맞는 거지. 맞지? 그래서 이걸 제곱을 하면 이거 곱하면 뭐가 된다? 절대값 붙인다. 알겠어? 절대값 붙인다. 자, 서로 평행하지 않은 두 벡터 A, B 벡터에 대해서 절대값 A가 2이고 A 내적 B가 또한 2이다. 자, A와 A 벡터와 A 마이너스 T B 벡터가 서로 수직이 돼 있고 서로 뭐라고? 수직이 돼 있는 T의 값을 구현할 수 있어. 얘네들이 수직이라는 얘기는 뭐에서? 내적해서 0이라는 얘기지? 내적해볼게. 그럼 내적해. 그럼 이거 전개되면은 A 절대값 마이너스 T
AB 대적이 될 거야. 근데 AB 대적이 얼마라고 돼 있어? 2라고 돼 있지? 그래서 이게 2t가 되는 거야. 2t 그치? 얘가 얼마야? t가 얼마? 봐봐. 요 문제랑은 좀 다른 얘기인데, 저렇게 써놓고, 이렇게 써놓고, 우리는, 자, 이렇게 해놓고, B의 자취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게 꽤나 중요해. 특히 초고난도 문제 풀 때, 이거 생각하는 게 꽤 중요하거든. 알겠지? 저걸 생각할 수 있으면, 그림에서 걔를 이렇게 보고, 선을 그어서 교점 찾고, 평행선 긋고, 이런 것들이 돼. 그치?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데, 자, 뭔 얘기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 A라고 하는 것이 길이가 2인 벡터야. 그래서 뭐 어디를 방향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쪽 방향이라고 A 벡터를 좀 잡아볼게. 이게 A 벡터야, 그지? 근데 A 벡터와 B 벡터를 뭐해서? 내적해서 2래. 그치? 내적해서 2래. 그러면은 생각해봐. 내가 B라고 하는 벡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B라고 하는 벡터를 우리가 내적은 다른 말로 내가 뭐라 했어? 방향곱이라고 했지? 같은 방향 성분을 곱해주는 거야. 맞지? 그러면 B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B를 이 선 위로 올려서 주면 어디로 가야 돼? 1로 가야 돼. 그래야 2 곱하기 1이 돼서 그 결과가 2가 된다고. 그치? 그러니까 B가 어디 있을 수 있는 거냐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야. B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게 B 벡터야. 그럼 B 벡터에다가 코사인 센터 곱해주면 요거 되는 거잖아. 1. 그래서 1 곱하기 2에서 내적값이 2 나온다고. 그치? 그러니까 얘가 2고 얘가 2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B라고 하는 건 뭐가 되는 거야? 여기를 5라고 하고 A라고 했을 때 5A의 수직이 등분선이 되는 거지. 맞지? 맞죠? 그러니까 이게 보이면 엄청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이걸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이 종종 나온다고. 여기서 이게 뭔 뜻인지 이해되지? 그지? 아무튼 뭐 그런 거야. 아무튼 방금 내가 몇번 풀었지? 347번. 그렇지. 그 다음에 104페이지 이번에 숙제는 앞에 것만 하자. 유형 네, 스텝 8 말고 스텝 5만 알겠지? 104페이지까지 풀어와. 자, 활용 문제 해보고 우리 그 내적 최대치수의 활용 그거 하나만 풀고 갈 건데 사실 350번은 안 해도 되고 쌍곡선이라서 351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방금 설명한 거랑 사실 거의 같은 거야. 알겠어? 방금 설명한 거랑 뭐라고? 같은 거야. 그지? 그걸 가지고 352번을 볼 건데 두 가지 방식으로 그걸 이해를 좀 해볼게. 352번의 문제를 두 가지 방식으로 해볼게. 자, 이게 점 P가 되고 얘가 5가 되는 거야. 이 원 경계와 원의 내부를 포함해서 점 Q를 잡을 수 있대. 경계 포함해서 이 원의 내부에
점 Q를 잡을 수가 있대. 이때 OP 내적 OQ가 최대값이 됐으면 좋겠다. 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원의 방정식이 x-3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이 2의 제곱인 거야, 그렇지? 네. 사실 이 문제를 풀면 안 돼. 왜? 개 중요한 건데 이거 하나 풀고 한 문제밖에 없는데 우리가 숙제로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공부가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근데 여기서 설명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잘 듣고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야. 알겠지? 네. 자, 방금 내가 했던 말을 생각해봐. 벡터는 방향끼리 곱하는 거야. 방향곱이야. 같은 방향끼리 곱해줘야 돼. 맞지? 그러면 OP라고 하는 값은 어차피 어때? 정해져 있지? 네. 그럼 우리가 이 위에 어떤 한 점을 얘한테 내려서 얘한테서 제일 길게 멀리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어느 점이겠어? 당연히 이 끝에 있는 이 점이겠지? 네. 그래서 이 점 내려가고 그냥 이 길이 곱해주면 끝나는 거야 이제. 알겠어? 되는 거지? 이렇게 푸는 게 첫 번째 방법이야. 첫 번째 방법. 계산도 거의 안 들지. 그치?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근데 그 해설지나 원칙을 봐도 이렇게 설명하지 않을 거거든. 걔네들이 어떻게 설명하지를 좀 보여줄게. 그것도 중요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기 때문에 걔도 필요한 거야. 자, OQ라고 하는 점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 원의 센터를 이거 뭐라고 했지? 문제에서? 얼마하고 지정한 게 있나? 원의 중심. 잠깐만 어디 나와 있나? 일단 지정한 게 없지? 정시라고 할게 그냥. 괜찮지? 되는 거야? 저 중심이 3,1. 아 이게 그냥 알파벳으로 3,2로 맞는데 기호를 3,2p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줄래? 응? 된 거야? 네. 잘 봐. 우리는 OQ라고 하는 벡터를 분해해 줄 거야. 어떻게 분해할 거냐면 CQ-C5로 분해해 줄 거야. 아까 했던 거 기억나지? 네. 자, 저렇게 분해를 해줄 거야. 그럼 봐봐. 우리가 OP와 OQ의 내적을 구할 건데 OQ 대신에 뭘 집어넣을 거냐면 방금 구한 요거를 집어넣을 거야. 됐지? 네. Q는 변하고 있기 때문에 변수고 C5는 내가 알고 있는 값이야. 맞지? 네. 다시 말해 상수야. 얘는 변수고 얘는 뭐야? 상수야. 자, 전개해보자. OP 내적 CQ 마이너스 OP 내적 C5 됐지? 네. 이거는 내가 상수로서 그냥 존재하고 상수로 구할 수 있는 거지? 뒤에 그치? 계산이 아니에요? 뭐가? 아 이게 잘못 썼잖아. OQ CEO 있는 게 상사. CO 상수. 아이 미친놈. 어쩐지 부호 잘못 쓴 줄 알고. OP 맞잖아. 씨. 거꾸로 썼더니 아주 그냥. 봐봐. 이건 상수지? 네. 맞지? 네. 그리고 요거를 내가 이대로 놔두지 않지. 당연히 어떻게 바꾸겠어? OC로 바꾸고 그치? 이 부분을 마이너스로 플러스로 바꿔줄 수가 있지. 요거를 내가 OC로 바꿔주면 플러스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건 양의 상수값을 가질 거야. 최대 최소에는 기여 안 하지. 정해진 값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값 구하는 건 이거의 최대를 구해주면 되는 거야. 맞지? 그럼 봐봐. 얘는 뭐냐면 뭐냐면 이 방향의 벡터랑 그리고 중심으로부터 이 원 위에 어느 점으로 보냈을 때의 벡터를 말하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당연히 각도가 얼마일 때? 0일 때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요 길이가 지금 얼마냐면 3이란 말이야. 반지름 2잖아. 그치? 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로 갔다고 치고 얘네들의 각이 세타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저 내적이라고 하는 건 저 두 벡터의 내적이라고 하는 건 3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세타일 거 아니야. 네. 그럼 이게 최대되면 코사인 세타가 당연히 얼마일 때? 1일 때, 세타가 얼마일 때? 0일 때겠지. 그러니까 언제겠어? 이때겠지. 그지? 그러면 얼마야? 최대값 6이겠지. 이렇게 하는 거야. 결론적으로는 아까랑 결과는 똑같아. 왜냐면 결국에는 Q가 어디 있어야 되는 거냐면 이 끝점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아까처럼 풀 수도 있고 지금처럼 풀 수도 있는데 이 문제 한정에서는 아까 푼 게 훨씬 낫지. 근데 뒤에 있는 풀이가 문제가 길어지고 복잡해지고 도형이 지랄 맞아지면 이렇게 해야만 하는 문제들이 많겠지. 그치? 쪼개갖고 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겠지. 그치? 그래서 쪼개서 하는 것들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알겠어? 그치? 네. 되는 거지? 너무 쉽다 그지? 세상에 너무 쉽잖아. 가자 54분. 빨리 가. 한번 치면 큰일 나.